음. 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일발장전 오늘은 강성호의 숨은 주식 찾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주말 날씨가 진짜 좋았습니다. 지금 비록 봄비가 좀 내리고 있긴 하지만 이 봄비가 그치면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벚꽃이 이제 만개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많은 분들이 지난 주말 날씨를 보면서 나들이 가야겠다라고 좀 설레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런 설레는 생각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뭘까요? 옷 한 벌 살까?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오늘은 소외된 섹터, 바로 의류 OEM 섹터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먼저 그러면 의류 OEM 섹터가 왜 소외가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강달러부터 시작하고요. 원자재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재고 조정도 같이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특히나 의류 OEM은 재고로 함께 움직이는 섹터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조산업, 제조업계에서 어떻게 좀 생산량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증산을 꼭 하죠. 증산과 함께 상승 사이클이 올라가고 주가도 함께 올라가기 마련입니다. 이쪽 의류 O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를 늘릴 때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그때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, 자, 최근에는 이 쌓아놨던 재고를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디스타킹을 했었던 의류 업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불황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동안의 미국 원면 선물 가격, 원자재 가격 급등락이 있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1년 초 코로나 시기를 겹치고 함께 봤던 시기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때 미국 원면 선물 가격은요, $80였었는데요. 자, 이때 코로나 이후로 쇼핑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. 자, 그러면서 그때 면적당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. 이때 의류업계도 상당한 호황기를 좀 맞았습니다. 자, 그 이후에 공급망 충격이 또 있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의류업계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또 판매자 가격에도 전이를 할 수 있었던 장점 또한 있었고요. 자,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원면 선물 면적 가격이 $150에서 $80까지 다시 내려간 추세가 됐습니다. 불황이 시작이 된 거죠. 하지만 코로나 때와는 다르게 공급망이 완화가 됐습니다. 모두 옷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OEM 업체들은 가격 협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진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. 이 구간이 지금까지 지속이 된 건데, 자, 올해는 우리가 이쪽 섹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재고입니다. 자, 23년 말 작년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. 의류 업체들의 재고는 어느 정도 이제 소매 업체들의 재고는 많이 줄어든 추세로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제 도매 업체까지 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자, 재고가 이제 없어지고 있다. 확실히 업황은 바닥으로 가고 있고 바닥에서 회복하는 구간이라는 걸 현재는 확인할 수 있고 안전한 위치라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재고만 없어지면 안 되겠죠. 재고가 없어지고 여기에 수요가 뒷받침돼야 이제 업황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요. 수요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는 사실 아직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.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선행이 되어야 그때부터 수요가 생길지 말지가 결정될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A 시나리오, B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A 시나리오는 소위 말한 그 소프트 랜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금리 인하가 되고 미국이 강한 경기를 유지한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의류 업체들은 리스타킹으로 재고를 늘려갈 추세가 보입니다. 이때부터는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것 같고요. 자, 만약에 금리 인하와 이런 재고 조정을 모두 뺐을 때는 B 시나리오에서 현재 상반기부터 재고들이 모두 좀 없어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. 요즘 조금 부각을 받는 게 화승 코퍼레이션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홀세일, 도매 쪽에서도 재고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 차참 순서대로 소매, 도매, 재고가 떨어지는 순서대로 사이클을 함께 이해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OEM 쪽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. 봄 날씨처럼 이렇게 산뜻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오늘도 두 매니저님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민 매니저,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힘차게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가 다소 힘이 많이 없습니다. 네. 여기서 힘을 내야죠. 예. 그런데 또 최근에 나이키랑 룰루레몬까지 실적이 또 부진했기 때문에 맞아요. 과연 우리 국내 OEM 기업들 어디서 한번 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제가 OEM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일단 재고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재고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. 재고가 이제 0으로 간다면은 바닥은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최근에 너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언제 한 번은 톡 건드려서 네. 올라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, 김현 매니저님. 네, 올라갈 타이밍이 좀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슈 아까 이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일단 재고 조정이 이제 끝자락이다. 뭐 네. 이건 뭐 반도체 업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반도체도 이제 혹독한 감산을 해가지고 이제 재고를 다 소진시켜 놓고 네. 올해 한 2분기쯤 되면 이제 감산이 아니라 이제 증산에 좀 나서야 될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쵸. 어쨌든 의류 OEM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재고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끝자락까지 왔으니까 네.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수요가 너무 좀 부진하다는 그렇죠. 거죠. 아직은 확인할 게 있죠. 네,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나이키하고 이제 룰루레몬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하거든요. 사실 이제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. 사실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룰루레몬의 이제 주가 보시면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틀 연속으로 이제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됐죠. 나이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나이키도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신저가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만큼 지금 소비가 좀 부진하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는 사실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물가가 뭐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네. 또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고물가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.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지금 과일값부터 해가지고 채소 가격 뭐 일단 식자재 가격들 막 올라가는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워낙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겨울이 어찌 보면 의류 기업들한테는 성수기인데 옷을 사지 않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실적에 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. 이게 과연 뭐 봄이 된다라고 해서 물론 일부 이제 뭐 수요 회복이라든지 네. 뭐 세일페스타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진행하고 그렇다 보면은 조금은 이제 회복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수요 회복이 좀 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. 소비 심리가 완전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비를 진작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. 그쵸.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사람들이 소비를 어디에서부터 줄이는지를 보시면 먹는 거 일단 줄이죠. 그다음에 입는 거 줄이게 돼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의류 기업들이 어려울 수밖에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이제 이렇게 업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OEM 기업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이제 제출 지연과 관련된 논란도 또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역시나 뭐 주가가 거의 뭐 신저가까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.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굉장히 좀 견조해요. 네. 뭐 이렇게 업황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적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주가에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. 그쵸. 그러니까 결국 업황 전체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약해져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한세실업은 호실적이 계속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조금 휩싸여 있다.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재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수요가 가장 큰 트리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일단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이후를 보든가 말든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에 근데 최근에 의류업체에서 눈여겨볼 만한 모멘텀 하나는 김준호 매니저님. 네. 여기 대부분의 업체들이 저PBR 섹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. 네. 이 부분이 혹시 밸류업과 관련해서 주가 상승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? 사실 저 PBR 관련해서 이제 뭐 금융도 올라갔고, 네. 뭐 건설이라든지 뭐 자동차 업장 다 올랐는데 안 올라갔던 게 이제 의류 업종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안 올라간 건 또 안 올라간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결국에 이제 뭐 재고도 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회복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
리포트를 보니까 주가도 실적도 기대가 없는 지금이 가장 편안한 투자처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거는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 시장에 관심이 없는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도 실적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의류 업종 자체가 저 PBR인 것도 시장에선 관심이 지금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융, 건설 또 그리고 웬만한 코스피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 PBR 관련 섹터인데 또 의류 관련된 섹터들 당연히 저 PBR 관련되고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적도 올해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흑자 전환과 특히 뭐 한세 실업 같은 경우는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이 없다. 뭐 지금 뭐 방금 김영민 매니저님 잘 짚어줬던 것처럼 뭐 미국의 뉴욕 증시에 뭐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도 주가 흐름이 좋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결국에 지금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먹는 건 못 줄여도 또 이제 의료는 바로 줄이거든요. 저부터도 이제 최근에 옷을 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. 결국 사실상 이제 수요가 살아나는 거는 아직 좀 먼 얘기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의료 수요가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방금 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감사보고 제출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의료 업종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되려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슬로울리님께서도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. 저 PBR이지만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이 말도 맞고요. 주주 친화적이지 않아서 저 PBR일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의료업계가 조금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혹시 지금 기업밸류 프로그램 안에서 부각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번 기회로 좀 주주 친화적인 것도 잘 돌려봐서 업황을 좀 개선하는데 많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러면 일단 의료업계 김영민 매니저, 김준호 매니저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일단 수요의 부진, 수요에 대한 우려가 아직 너무 크고요. 이쪽은 슬로리님 말대로 주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PBR 안에서도 일단 투자 포인트, 투자 매력도를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